4시 21분입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 금융지원 혜택은 혜택은 피해는 줄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꼼꼼히 알아둘수록 좋습니다. 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IS셋 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 넘어선 거 이 얘기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초미의 관심사였었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보면 최저임금이 이제 10,000원이라는 어떤 그 절대치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난해 170원을 올리는 것이 이제 통과가 돼서 현재 그 1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8시간 일한다면 하루에 82,240원을 이제 받는 거고요. 물론 네. 이제 세전입니다. 이렇게 받게 된다라면 월급으로 환산하면 296,270원, 그러니까 200만 원 선이 넘어서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여전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으로 또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우리 내수 부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어쨌든 1만 원을 넘어섰으니까 이제부터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이제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24년 만에 올라갔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네. 5천만 원까지 그동안 보호를 받아왔었습니다. 이거는 이자 포함해서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입금하면 이자가 만약 붙으면 이자는 못 받는 경우가 극단적으로 생길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걸 계산하시는 분들은 대략 뭐 4,900원 얼마 이렇게 해서 이자까지 해서 5천만 원까지 그래서 분산해서 마치고 이제 분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불편했었죠. 지금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1억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아니고요. 네. 1월 중에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제 공포가 되고 네. 1년 이내에 이제 시행이 될 거니까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올해 내에 이제 금융위가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라고 하니 그렇게 된다라면 분산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돈을 좀 모아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더 편리한 금융 이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그 차고 송금 반환 네. 그 지원 제도도 개선된다면서요? 예, 이게 뭐 끊이지 않고 있는 거고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를 되다 보니까 잘못 누르는 경우가 좀 있죠. 저도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적이 있어요. 숫자를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거지만 네. 일단 뭐 찾아야 될 거 금액을 공을 하나 더 누른다든지 네. 덜 누른다든지 아니 뭐 이런 눈이 것들이 침침해지니까 확실히 네, 그런 실수를 하게 부분들이 있죠.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덜 누르고 더 누르고는 상관이 없지만 네. 잘못 보냈을 때가 이제 문제죠. 맞아요. 잘못 보냈을 때가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잘못 보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제가 A가 B한테 잘못 보냈다라고 한다면 B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A에게 반환을 하는 방안을 만들었다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반환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이제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셨는데 이게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 이것도 5천만 원 이하였었어요. 그러니까 소액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이제 받아주는 거였는데 네. 이것도 1억 이하까지 대상 금액을 확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잘못 받은 B 입장에서 보면 네. 빨리 돌려줘야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진으로 반환할 수 있는 기간을 3주에서 2주 동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 받았으니 이제 금융기관 통보 갔을 때 네. 2주 내에 갚아라. 이제 다시 돌려보내라. 금융기관에서 통보를 해주는 네, 거죠. 금융기관에 이제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뭐 네. 아무리 잘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바쁜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3주에서 2주 동안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어떤 법적 전제를 하지만 그 기간 내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지급을 하고 금융기관이 이것을 나중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또 더 확대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병원에 가면 창구가 하나 있었죠. 실손보험 그 증명서 발급해가지고 일일이 그랬었나요? 그렇죠. 뭐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서류를 띄어다가 네. 그걸 이제 각 보험사 제출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진료비 내역서하고 뭐 예. 세부 내역서하고 영수증만 내면 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대형 병원 중심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든지 보건소에서 대상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요즘 뭐 유행하는 독감이라든지 이런 건 작은 병원을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의원급 이런 실손보험을 데 가는 거죠. 의원급을 받으면 이제 그거는 보험사에 따로 내야 되는데 이번에 전국 7만 개 의원하고 2.5만 개 약국에 확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병원이나 그러니까 이제 동네 의원급 병원이라든지 약국에서 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보험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성을 확대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 전산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통합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었던 부분들인데 네. 이제 뒤늦게나마 좀 시행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그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안타깝죠.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그 대출이라든지 연체가 18조 정도 있다라고 좀 그래요.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연체가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이제 기본적인 금융 주체들이 연체까지는 안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연체가 갔다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기 일부러 때문에. 연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일부러 연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맞춤을 하는 겁니다. 네. 연체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든 연체가 시작이 돼야만 이 사람이 어렵구나라고 도와줬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연체를 지금 할까 말까 지금 어렵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지금 금융기관과 상담을 통해서 네. 현재 지금 이것을 맞춰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지시를 했고요. 아무래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따라서 연체 전에 장기 분할 상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연체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1년 만기를 뭐 2년 만기라든지 3년 만기로 해준다라든지 네. 금리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면 내가 성실히 갚겠다라는 것을 위해서 금리 감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체 전에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랑 현재 상황이랑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을 차주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차주가 변한 것에 대해서 채무 조정을 또 강화하겠다. 차주가 변한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차주의 이제 말씀이세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상황이. 내가 사업을 이제 잘 할 것으로 봤는데 사업이 안 됐다. 그러면 대출을 처음에 받았을 때랑 상황이 좀 다르니까 네, 네. 금리를 조금 뭐 깎아달라든지 네. 아니면 상환 뭐 기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거치 기간을 더 준다든지 이런 네. 프로그램을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은행과 이제 상의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폐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들어갑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 이제 그 가게도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고 종업원들 퇴직금을 줘야 되고. 네, 폐업도 쉬운 게 아니라고 폐업도 하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 돈이 없어서 폐업 못 하시는 분들 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폐업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진짜 폐업. 근데 폐업이라는 게 안타깝게 돈이 없어서 폐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새로운 대출을 통해서 네. 폐업으로 이제 출구 전략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다 보면 우리가 나는 잘 갚고 있는데 누구는 잘 못 갚고 있는 또 어떤 뭐 모럴 해저드 문제가 있는 것도 나도 애써서 갚는 거지. 예, 네. 돈 있어서 갚는 건 아닌데. 예.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네. 상생 보증이라든지 대출을 통해서 또 자금을 이제 아하.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잘 갚고 있으면 네. 추가적으로 더 보증도 서주고 대출도 해주겠다라는 프로그램이 네. 같이 이제 시행이 되고요. 요거는 올해 3, 4월 이후에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겠다. 네. 이것이 정부의 발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좀 틔워주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걸 보통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소상공인과 이제 자영업자의 재기 를 지원해 주기 위한 새 출발 기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전보다 강화한다면서요? 어떻게 좀 좋아지는 건가요? 일단 2024년에도 새 출발 기금이 적용이 됐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새 출발 기금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건데 이번에 해당되는 분들은 2020년 4월부터 네. 2024년 그러니까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유했던 분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게 새 출발을 하려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네. 채무 조정 연계 원금 감면 우대 교육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순하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교육과 네.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교육을 같이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직무 교육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교육은 우리가 폴리텍이라는 직업훈련원이 전국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를 통해서 새로운 직군 이런 것들 뭐 제 지인도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네. 도배라든지 목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미였는데 네. 그거를 배우고 나서 제2 직업으로 전환하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한다라는 거고 또 지역 신용보증 기금에서 네. 신용과 관련 그러니까 교육과 금융과 관련된 교육을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직무 교육과 일에 관련된 거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중요하죠. 네. 같이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교육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지금 연체돼 있는 정보를 삭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이수할 수 있는 어떤 그 요인을 네. 정부가 줘가지고 이 부분들을 교육을 이수했을 때는 공공 정보를 기존 즉시 연체 정보 같은 거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그것을 이제 네. 해주겠다. 이제 정부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등의 맞춤형 채무 조정 이것도 좀 더 좋아지나 봐요. 예,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기초수급자라든지 중증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무조건 원금을 90%를 탕감해 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90%를 탕감받았다 하더라도 그 10%가 발목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개선합니다. 일단 연체 기간이라든지 채무 금액을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90%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개인별로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금액이 많으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연체 기간이 1년 이상 500만 원 이하 네. 500만 원을 갖고 1년 이상 못 갚았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갚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따라서 일단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먼저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기회를 일단 한번 줍니다. 네.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들에 그래도 만약 못 갚는다 그러면 상환 능력을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원금 전부를 탕감해주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 일단 한번 기회를 주고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 있잖아요. 예. 이것도 지원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 이제 70만 원을 월 납입을 하면 정부가 여기 3%에 대해서 매칭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이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2만 4천 원 정도 혜택을 좀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70만 원, 난 한 100만 원 내고 싶은데 네. 그 2만 4천 원까지밖에 이걸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내가 100만 원씩 저축한다 그러면 3만 3천 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청년 도약 계좌 가입하시고 나서 정말 이거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싶다라면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정부가 이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도 확대한다라고 하니까 단 3년 이상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이 점 꼭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그 결혼부터 육아에 대한 지원 이것도 좀 강화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혼인할 때 그 세액공제를 이제 각각 부부에게 두 명이죠. 두 명에게 50만 원씩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기업들이 그 직원들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네. 이제 언론에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고 휴가도 좀 길어집니다. 따라서 육아휴직도 1년 6개월, 배우자 같은 경우 열흘에서 20일까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되고 현재 지금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이 네. 방침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여쭤볼게요. 네. 그 공매도 제도 개선 그 시행 시기가 결정된 거죠? 예, 결정됐습니다. 3월 31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그 일단 무차입 공매도 방지에 방점을 뒀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빠르게 이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시스템은 다 개발이 된 상태고 네. 오늘부터 네. 이 공매도를 할 계좌들에게 그 계좌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공매도 계좌 1번, 2번, 3번 예를 들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용주가 공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네. 차용주 공매도 계좌는 뭐 5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들여다보기가 쉬운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신청을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법인은 다 합니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전부 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 부여가 되는 거니까 뭐 심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단 근데 이제 지금 처음에는 10억 이상 금액이 10억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전체적인 공매도 하는 것이 전체 보유 금액의 0.1% 이상인데 향후 이것은 더욱더 확대 관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를 토대로 해서 현재 3월 31일까지니까 네.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는 시간도 좀 갖고.
갖고 서로 간담회 계획도 지금 쭉 잡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그동안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 1년 반 정도 멈춰 있었는데 3월 31일 작년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이후에 이게 이제 구체화됐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공매도라는 것은 이제 불법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 무차입 공매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것은 그 매도를 먼저 하는 건데 네. 우리는 법상 그러니까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만 주식을 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없다 보니까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입 공매도가 가능한데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했다라는 무차입, 거죠. 그쵸. 예, 그게 네. 이제 문제였고 미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네. 우리는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고유 번호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람이 주식을 빌려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의무인가요? 그건 의무입니다. 네, 예, 네. 신청을 해야 되는 의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네. 무제한으로 주고 네. 기간을 네. 그 원하는 걸 다 주는데 왜 우리는 원하는 대로 못 주느냐? 이번에 그걸 없앴습니다. 다 똑같이 주는데 일단 90일. 90일로 맞추는 거죠. 90일 마치고 연장 포함해서 최대 1년 이내에는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거 외국인과 기관들은 뭐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공이다. 근데 기관하고 최대 개인하고는 좀 신용의 차이가 있어서 좀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는데 정부가 이제 더 디테일한 안은 나올 거예요. 뭐 이자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지만 일단 아웃라인은 똑같이 90일 1년 요걸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네. 또 금융기관별로 그다음에 종목별로 원래 이자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세부 내역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공정 거래라든가 불법 공매도 제재하기 위한 수단 이런 건 어떻게 좀 지금 발표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전에는 우리가 이제 불법이 되게 된다라면 행정 제재 위주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불법이 의심이 되면 신고가 되고 그걸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형사처벌이 먼저 이루어지고 형사처벌의 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이제 매기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시장에서는 저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네. 그게 이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불공정 거래, 불법 공매도로 의심이 되는 계좌면 지급 정지가 딱 신설이 됩니다. 바로 할 수 지급 있게. 정지가. 예, 예. 그럼 물론 이건 타격이 있겠네요. 타격이 있죠. 1년 네. 동안 무려 1년 동안 지급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뭐 불법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좌가 정지가 되면 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도 둔다면서요. 예, 금융투자 상품 거래도 제한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네. 상장사 직원은 아니지만 임원 선임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 이런 좀 불법을 저질렀던 분들이 몇 년 있다 다시 또 세상에 다시 나오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뭐 완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네. 잘못 불법을 저지르면 네. 거기에 대한 제재가 네. 금융기관 이 금융 이 업계에서 네. 거의 생존하기 어려울 영구 정도로 퇴출로. 좀 네. 강하게 강화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뭐 공매도에 관련되는 뭐 시장에서 시각은 뭐 공매도는 없애야 된다라는 분들부터 공매도는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면 네. 공매도가 재개가 돼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선진국 지수가 떨어졌던 이유들 중에 네. 네 번째인가 세 번째가 공매도가 막혀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외국인들의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있어야 롱숏 펀드를 통해서 그렇죠. 자금 운용이 또 가능해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매도가 일부 기업들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무조건 하락이 되고 나면 그것에 대한 반대 역작용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불법 자체를 없애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공매도와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학습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시장이 한 단계 더 선진화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영주 ISS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